아, 그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나 그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요? 완전 미니 캐리커처 아무거나. 이거 내 노트 만들려고. 오! 그럼 저희 그 노트의 숙제예요? 그거에다가 하려는데 주문을 하고 싶은데 소희가 나 그게 없어. 해요. 그럴까? 네. 그걸 대가를 줄까? 간식. 그림을 그리면 내가 그림을 돈 주고 사. 장학금? 그림 장학금?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옛날에 전학원에서는 있었는데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스타일이 달라서 옛날에는 수아처럼 하고 다녔어. 머리 앞머리에 똥머리만 했거든. 근데 머리가 이거보다 더 길었어. 여기 처음 오셨을 때 앞머리 있으시지 않았어요? 맞아. 그쵸? 앞머리 있고 단발이었는데 그걸로 시작해서 머리를 단 한 번도 자르지 않았어. 똥머리 해주세요. 네? 똥머리 해주세요. 어제 고3 때는 했는데 거슬려서. 근데 한 번 똥머리 하면 계속 똥머리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어? 이따 물을게. 정성 못 봐요. 이따 물을게. 설명할 거야. 자,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이거는 우리가 똑같이 1, 1, 2를 원래 그냥 얘가 1, 2, 3이었다면 이거를 1, 1로 나열을 해. 그럼 원래 어떻게 해? 그쵸? 원래 3팩을 해. 숫자가 3개인데 1, 1로 하니까 원래 3팩을 하죠. 근데 얘가 지금 3팩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똑같은 숫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써서 1, 1, 2를 만들든 얘를 먼저 써서 1, 1, 2를 만들든 똑같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는 가디수는 사용을 한다고 했었고 글자로 쓰기가 이상하네. 가디수는 쓴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 3개니까 처음에 3팩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 중복된 숫자가 2개가 들어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얘는 경우가 3개. 실제로 112, 121, 211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답이 3가지입니다. 이게 가디수. 그러면 3번은 어떻게 해? 밑에 거 똑같으니까 3번. 4팩분의 3팩. 그치? 얘는 숫자가 4개니까 일단 4팩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숫자 3이라는 애가 3개가 들어있으니까 3팩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4. 그래서 얘는 4가지가 돼요. 그럼 5번은 어떻게 해? 6팩분의 6팩. 그럼 5번은 숫자가 총 몇 개? 6팩이라면 6개지 숫자가. 네. 숫자가 총 6개가 있어. 근데 지금 중복된 게 4, 2개가 지금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2개여서 2팩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얘는 6, 5, 4, 3, 2, 1. 얘는 2, 1이니까 약분하면 6, 5, 4, 3밖에 안 남겠죠? 2는 약분이 될 테니까. 그래서 얘는 30 곱하기 12여서 36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가지수는 똑같이 써줄 건데 중복되는 게 한 종류가 아닌 경우가 분명 존재하겠죠? 그래서 1, 1, 2, 2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해? 숫자가 총 몇 개야? 2개. 얘네 총 몇 개야? 4개가 있지. 종류 말고 개수는 4개야. 근데 여기에서 1이라는 애가 몇 개 있어? 2개. 2개. 그래서 2팩으로 나누어 줘야 하고 2라는 애도 몇 개 있어? 2개. 2세트가 있으니까 2팩으로 한 번 더 나눠요.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4, 3, 2를 1은 안 쓰니까 2 곱하기 2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약분해서 6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럼 3번은 식수하면 어떻게 돼? 5팩분의 2팩 2팩. 위치가 바뀌었어요. 2팩 분의 5팩이죠. 분자가 5팩이고 쓸 때 내가 5팩을 먼저 써서 그래. 분자가 5팩이고 분모가 2팩 2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5번은 어떻게 해? 총 몇 팩이야? 처음에? 8팩. 얘가 자음이 총 8개가 있으니까 처음에 8팩이에요. 근데 기억이 몇 개? 2개. 2개. 리을이 몇 개? 2개. 2개. 시옷이 몇 개? 3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 2개가 만나서 4가 되고 얘가 6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8, 7, 6, 5, 4, 3 미안 3, 2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분모는 4, 3, 2지. 그럼 8, 7, 6, 5만 남고 4, 3, 2는 날아가겠죠? 그래서 8, 7, 6, 5만 남을 거예요. 약분하면. 그럼 8, 7에 56에
요거 30이니까 1680. 계산 귀찮을 것 같아서 제가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또 특정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양쪽 끝에 특정 숫자 또는 알파벳이 오는 경우. 자, GGOODD. 내가 이거 전 시간 금요일 때 꽃이라고 읽었다가 놀림 받았어요. 아무리 봐도 꽃인데? 이랬는데. 네? GGOODD. 자, 여기서 왠지 모르겠지만 이 꽃을 6개의 문자를 양 끝에 모음이야. 모음 뭐 있어 근데? 오. 그래서 얘는 6개를 원래 배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오가 양쪽 끝에 와야 돼요. 그럼 나머지 알파벳이 뭐가 나와 있냐면 G, D, D가 남아있지. 그럼 어쨌든 양 끝에 오를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셀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밖에 못 들어가잖아.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결국 가운데에 G, D를 넣는 경우만 고려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4개를 배열하니까 4팩으로 시작을 하는데 G가 2개, D도 2개, 그래서 계산하면 6가지 이렇게 풀어요. 근데 2번은 살짝 달라서 2번은 또 같이 할 겁니다. 그럼 2번은 일단은 문제에 자음 또는 모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알파벳이잖아. 그러면 자음, 모음 구분부터 해. 스튜던트 이렇게 구분부터 하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양 끝에 모음이 오게 만들어줘야 된대. 7개죠? 그럼 양 끝에 모음인데 모음이 몇 개 있어? 2개. 근데 우리가 아까는 5여서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도 됐는데 얘는 지금 U랑 E라서 다르지.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U1을 넣는 경우, 2U를 넣는 경우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알파벳 양 끝에 넣는 경우 2가지를 먼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2U로 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넣었어. 그럼 모음은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고 우리는 이제 가운데 5군데에다가 요거 5개를 집어넣는 경우를 고려하면 되겠죠. 자, 내가 넣어야 하는 알파벳은 5개니까 5팩으로 시작을 하고, 근데 여기 중복된 거 뭐 있어? T 2개. 중복됐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저거 5팩이니까 답은 120.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나나나나 3번으로 해야겠다. 이거 하려다가 생기면 그리기 흑혀일 것 같아가지고 이거 3번으로 할게요. 그리기 싫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자, 별동, 별동이 있는데 양 끝에 별이 오게 하겠대.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를 배열을 하는데 양 끝에 별이 와야 된대. 그럼 여기도 별, 여기도 별이야. 그럼 지금 내가 별 2개는 이미 썼어. 근데 이건 똑같은 애니까 바꾸는 걸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동 세만 배열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내가 4개를 배열을 하는데 동그라미 2개가 똑같으니까 2팩, 세모 2개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2팩을 해요. 계산하면 6이죠? 그래서 6가지 똑같이. 나머지 2개는 이따가 해보시죠. 소희가 나보고 이거 에임 왜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거 보여? 이거 에임 이거 왜 있냐고. 프린트에. 네, 근데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저도 몰라. 타격 표시 왜 있냐고. 그래서 너 발로라도 생각나지? 그래서 네 이러고 갔어. 발로라도 생각이 나서 그랬대. 자, 6개를 배열을 할 거야. 이번에는 이웃하게 또는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일단 얘는 빈 동그라미끼리 이웃을 해야 된대. 이웃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한 덩어리로 가요. 한 덩어리로. 자, 일단 지금 내가 붙여놓을게. 별이 2개 있고 하얀 동그라미가 3개 있고 까만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 자, 근데 우리가 하얀 동그라미끼리 이웃을 해야 되니까 얘네 셋을 묶어요. 자, 그럼 내가 배열해야 되는 건 총 몇 개야 결국? 이걸 한 덩어리로 보고 둘, 셋, 넷. 내가 4덩어리를 배열을 해야 되니까 이거 원순열이 아니니까 그냥 4팩을 먼저 해요. 근데 지금 내가 배열하는 거에 똑같은 거 있어? 별 2개가 똑같지? 그래서 얘네 때문에 2팩으로 나눠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고려해야 될 게 있나? 네. 뭐? 3팩.
있냐고 물어봤잖아. 뭐지? 우리 있지? 뭐야?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 있냐고 물어봤지. 그럼 이웃하지 않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리을 미음 오유 아야. 왜 이렇게 되지? 계속 나올 때마다 이렇게 되네. 자, 어쨌든 여기 8개를 배열을 하는데, 자, 이것도 모음끼리 얘는 근데 구분을 해놨어. 근데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너희 어떻게 하라 그랬지? 계속? 사이에 집어넣어요. 맞아. 모음을 사이에 집어넣을 거니까 일단 자음 4개를 먼저 배열을 해요. 근데 자음이 총 몇 개? 4개니까 4패. 근데 똑같은 거 중복된 거를 나눠줘야 되니까 리을이 2개여서 2패, 미음이 2개여서 2패. 이렇게 하면 이게 자음을 배열하는 경우가 돼요. 내가 배열을 했어, 만약에. 그럼 내가 공간이 몇 개가 생겨? 사이사이에? 5개죠? 하나, 둘, 양쪽 끝을 포함해서 5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5개의 틈새 사이에 내가 넣어야 하는 모음은 4개이기 때문에 여기다 얼마를 곱해줘야 돼? 5P4를 곱하면 돼요. 그 중복된 게 없으니까 그냥 5P4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2팩이 팩보다 4팩은 얼마? 6. 노란색 5P4는 얼마? 120. 계산하면 720이 나오겠죠. 이웃하지 않는 건 이렇게 사이사이에 무조건 끼워 넣어줘야 합니다. 어제 소희가 이거 초콜릿 발음이 아주 기가 막혀놨는데 초콜릿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소희 목소리가 초콜릿 이렇게 들어가지고 오? 발음이 좋은데? 이랬거든. 원래 태전이 있을 때는 태전이 7이고 6시지만 6시고 광날 5시였는데 태전이 약간 좀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태전이 주도하는 수업이었거든. 금요일 반에 태전 빠져가지고 되게 즐겁게 수업하러 갔어. 5명 다. 너무 좋은데요? 싫은 건 아니지만 괜히 뭔가 편하게 말 못하겠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할 말 다 했어. 자,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숫자로 정수 만들기. 근데 이거 똑같아. 아까 처음에 했던 거랑 1, 2, 2가 있으면 세 단위 정수를 만들 때 그냥 뭐만 하라고? 3개니까 3팩을 하고 똑같은 게 2개니까 2팩으로 나누죠. 근데 얘는 3개밖에 못 만들어요. 1, 2, 2, 2, 1, 2, 2, 2, 1 이렇게 3개밖에 못 만들겠죠?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다 똑같이 하면 돼요. 제가 할 거는 0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가지수에서는 0이 있을 때 어떻게 할게? 0이 있을 때? 0 있는 거 떼요. 맞아. 결국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했었냐면 얘가 4자리 정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에 0이 못 오니까 여기는 0을 제외한 셋 중에 하나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1개 썼으니까 남은 3개 중에 하나 넣고 2개 넣고 1개를 넣었지. 근데 이건 이렇게 못해. 똑같은 게 있어서 1이랑 이 2가지가 있어서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1이랑 이 2가지가 있으니까 1로 시작하는 거를 구하고 2로 시작하는 거를 구해서 2개 더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얘가 1, 2밖에 없지만 만약에 0, 1, 1, 2, 3, 3, 3 이렇게 1, 2, 3이 되면은 3개를 구해서 더해야 되고 4까지 있으면 4개를 구해서 더해야 돼. 그럼 너무 많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려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이거 4개를 맨 앞에 0이 오든 말든 그냥 4개를 그냥 가지수에서 그냥 배열을 해. 그래서 그냥 전체를 구해요. 거기에서 0으로 시작하는 걸 뺄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0이 오지 않는 애들만 남게 되겠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전체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숫자가 4개니까 일단 4팩을 먼저 하겠죠? 똑같은 게 뭐 있어? 1이 2개. 그래서 얘는 2팩으로 나눠요. 여기에서 0으로 시작하는 걸 뺄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0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맨 앞에 0을 집어 넣어버려. 그럼 남은 게 1, 1, 2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난 나머지 3군데에다가 3개의 숫자를 넣어야 하는데 1이 2개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계산하면 12-3이어서 9. 9개 이렇게 풉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2번에서 이거 똑같이 쓸 거니까. 자, 그럼 이번엔 5자리로 늘었어.
그럼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 5개로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개수를 먼저 구해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처음에는? 전체를 구해서 5팩을 뭘로 나눠 얘는? 3팩으로 나눠요. 거기에서 0으로 시작하는 걸 뺄 거니까 여기에 0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3338만 배열하면 돼요. 그럼 숫자가 4개 숫자가 4개니까 4팩을 3이 3개니까 3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계산하면 3팩분의 5팩은 20 3팩분의 4팩은 4 16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16개 이거 빈칸 삭제 너무 싫어하는 거. 길찾기 여기까지 좋은데요. 응. 갑자기 찢어지는 거, 사라지는 아까 원래 마음에 들어요. 길찾기는 2가지 방법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해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만약에 광남구가 서술형이 생기더라도 내가 볼 땐 확통은 서술형 안 생길 것 같아. 느낌이야. 아니요, 저희 서술형 없어요. 2학년 다? 수건도 다? 다른 서술형 있다는 고3은 생겼어 서술형.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고3 이과는 서술형 있어 무조건. 고3은 있어. 근데 수업이 잘 안 나는데 그냥 다 깜깜해 막 그거 시간에 말해주잖아요. 서술형이라는 말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근데 학교 시험에 서술형이 생기냐 안 생기냐인 거라서 이제 점수 비율 처음에 설명할 때는 저기잖아. 수행평가랑 아니 이제 뭘로 얘기도 해줬어요. 진짜? 다 객관식이라고. 그럼 다행이다. 근데 고3은 생겼어. 광남이요? 태전은 원래 있었어. 태전은 원래 있었는데 광남 고3은 확실히 생겼어. 해전 인간의 영어 그것도 들어가는데 본문 아니라 그 앞에 리스닝. 그니까. 그래서 되게 영어과 선생님들 망했어 이러시면서.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이거 방법이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하려냐면 A부터 B까지 가야 되면 세로에다가 1을 쓰고 가로에다가 1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1은 3 더하기 1은 4 1 더하기 2는 3 더하기 3은 6 더하기 4는 10 답이 10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서술형이 없으면 이것만 알아도 돼 사실. 근데 얘가 10가지밖에 없다. 답이 10개가 나오는지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얘가 A에서 B로 가려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이상 최단 경로로 가려면 가로로 3번 세로로 2번 가면 돼요. 그럼 내가 가로로 가는 거를 A라고 놓고 세로로 가는 거를 B라고 놓을게. 그럼 이 상황이라고 놨을 때 결국 얘가 가는 경로는 얘가 여기에서 가로로 갈지 세로로 갈지 어느 걸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경로가 바뀌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가로로 가는 걸 A라 하고 세로로 가는 걸 B라고 했을 때 이 A,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돼요. 그럼 결국 가리순이지? 그럼 내가 배열해야 되는 게 5개인데 A가 3개니까 3팩으로 나누고 B가 2개니까 2팩으로 나눠요. 그럼 5, 4, 3, 2, 1인데 얘가 3, 2, 1이니까 이거 날리게 되면 5 곱하기 4밖에 안 나와요. 근데 2, 2, 4로 날리게 되면 5, 2, 10이 되죠. 똑같이 나와요.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해도 문제 해결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지점을 거쳐가는 경로 또 한번 해볼게요. 얘만 지우면 되겠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야 되나? 그럼 내가 A부터 P까지 가는 것만 그려볼게. 이거 말고 다른 길 갈 필요 있어? 없지. 내가 여기에 최단으로 가는데 굳이 이게 돌았다가 이렇게 올 필요 없잖아. 그럼 내가 여기까지 갈 때 여기만 지나가면 돼요. 내가 그려놓은 곳. 이제 P에서 B까지 가요. 이렇게. 자, 나는 여기만 움직이면 되지. 그럼 다른 데는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 내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 내가 새로 그린 것만 내가 볼 건데 그럼 아까 전에 이 방법을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A부터 P까지를 먼저 구해요. 그러면 더하게 되면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얘가 의미하는 건 A부터 P까지 가는 경로가 3가지다 라는 걸 의미를 해. 자, 그럼 그 다음은 P에서 B까지 갈 건데 마찬가지로 1을 써요. 자, 가보자. 1에서 1 더하면 2, 1 더하기 2는 3.
얘가 의미하는 건 P에서 B까지 가는 경로가 세 가지다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근데 나는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게 한 번에 일어나야 되지. 그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세 가지를 곱해서 3 곱하기 3은 9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2번은 가디손으로 해볼게요. 지워도 돼? 안 돼? 어? 그럼 P에서 B까지 할 때는 또 1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치. 응. 그래서 A부터 P까지, P부터 B까지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곱해주면 돼. 자, 그럼 가디수를 쓰니 가끔 더 편하다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제 확통 수업하는데 계속 이렇게 그려가지고 분필이 갈리고 갈려서 확통 수업 끝나니까 여기 완전 대참사 났더라고. 고3이 무슨 수업이셨냐고 물어봐서 확통이었다고 하니까 확통이 이렇게 많이 쓸 일이 있어요? 이러고 아, 그림을 많이 그렸어. 극한 직업이시네요. 맞아. 자, 이렇게 생겼어. 내가 움직이는 길은 이것만 움직이면 돼. 여기 갈 필요도 없어.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자, 그럼 A부터 P까지 가는데 만약에 내가 가디손을 쓴다면 A부터 P까지 갈 때는 내가 가로를 4번 가죠? 즉 그냥 A라고 놓으면 되고 세로로 가는 게 B예요. 그럼 내가 배열해야 되는 것은 총 몇 개? 6개인데 거기서 내가 가로로 가는 게 4개니까 4팩으로 나누고 세로로 가는 게 2개니까 2팩으로 나눠요. 이게 A부터 P까지 가는 거. 근데 P부터 B까지 가는 거는 몇 개야 지금 얘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 일직선밖에. 그래서 얘는 곱하기 1만 해주면 돼요.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A부터 P까지 가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 1이 의미하는 것은 P부터 B까지 가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니까 두 개를 곱해줍니다. 그럼 답이 15가 나올 거예요. 계산하면. 내가 아이는 오래 버텼다. 10분 남았어. 이렇게 풉니다. 쌤 오늘 계산판 가져온 거 있어. 뭘? 책 개념 원리 말하는 거지? 아니요? 그러면? 저희 개념편 내야 되잖아요. 오늘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너네 클리닉이 없잖아. 클리닉 있는 사람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수아랑 수연이랑 이미 내가지고 상관없어. 응, 다음 주 화요일에 가져오면 돼. 자, 그럼 장애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입니다. 이건 여기다가 바로 할 거라서. 자, 그럼 장애물이 있으면 짜증난 게 뭐냐면 여기에 길이 없어. 이 길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거거든? 그럼 결국은 여기서 내가 거슬리는 블록을 고르라고 하면 내가 거슬리는 블록은 얘야. 그치? 이게 거슬리지? 그럼 내가 이거 경로를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는지 요령을 알려달라 그래서 나누는 방법은 자, 이 장애물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분기점을 나눠주면 돼요. 자, 내가 이 장애물에서 근데 여기는 도착지니까 상관이 없고 A에서 갈 때 이 장애물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갈지를 골라야 되는 거거든, 최종적으로. 그럼 내가 여기를 지나가는 거랑 여기를 지나가는 걸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여기를 지나가게 된다면 P라고 했을 때 삐졌다. 팔이 빠져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지나가야 돼. 그러면 내가 여기를 지나가게 된다면 경로가 이렇게 되겠지. 이거 두 가지를 나눠서 풀면 돼요. 자, 그럼 초록색 부분은 어떻게 구해? 초록색 부분은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근데 여기까지 세 가지 방법으로 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직선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초록색의 경우가 세 가지가 되겠죠. 뒤찾기가 그래서 어려워. 헷갈려서. 근데 파란 부분은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3 더하기 1은 4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표라고 했을 때 네 가지야. 근데 여기까지만 오면 그 이후로 B까지 가능한 경로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여기서는 장애물의 왼쪽으로 돌아갈지 오른쪽으로 돌아갈지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이걸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를 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도착지까지 갈 거니까. 둘 동시에 지나갈 수 없잖아. 몸이 한 개인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걸 2번으로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그러면 얘가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래 이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이 있었어. 그거 편하잖아. 이 상태면은 그냥 우리가 1, 1, 1, 1, 1, 1 넣어서 풀면 되거든요. 그치? 그럼 원래 여기에 길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면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따라갈게요. 그치? 원래는 A부터 B까지 가는 게 총 20가지가 있었어. 근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얘가 답이 아닌 이유는 장애물 때문에 여기를 갈 수 없기 때문이지. 그럼 반대로 우리는 전체에서 여기를 지나가는 걸 빼도 돼. 지나갈 수 없는 거를. 그럼 내가 여기를 지나가려면 내가 갈 수 있는 경로는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내가 나올 수 없는 경로 한 개를 빼서 답이 19가 돼.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 장애물 때문에 원래 여기 지나가면 안 되잖아. 내가 길을 만들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문제를 푼 다음에 지나갈 수 없어야 되니까 여기 지나가는 걸 뺀 거지. 여기 지나가는 방법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여기는 절대 못 지나가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려면 이래야 되는데. 최단 경로가 아니게 돼서 안 돼. 최단 경로로 지나가는 방법 한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분기점을 나눠서 더해주거나 아니면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아, 이거 너무 쉬워요. 진짜. 근데 이게 예전에 했던 것보다 쉬워요. 얘도 이렇게 따라 그리다가 오래 걸렸어. 오늘도 시작됐다. 이거 또 떼고 나면 되게 예뻐져. 이거 말고 못 지나가지. 그지? 여기로 옮겨야겠다. 자, 근데 내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돼. 자, 근데 내가 최단 경로로 간다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를 갈 일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미 A에서 여기까지 일단 무조건 와야 돼.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B까지 갈 때 여기만 가면 돼. 근데 굳이 내가 여기서 꺾어가지고 산책하고 B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 최단 경로를 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 날려도 돼요. 근데 그때 문제는 여기 고려했던 이유가 뭐냐면 B가 여기가 아니라 밑에 있었거든. 옛날에 풀었던 거. 그래서 얘는 여기를 다 고려를 했는데 얘는 그냥 여기서 끝이니까 이 밑은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만 봐주면 돼요. 그럼 굉장히 문제가 쉬워졌죠. 근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더해주게 되면 2, 3, 4, 5, 6이니까 A부터 여기를 P라고 했을 때 P까지 오는 경우가 6개야. 근데 아까처럼 여기까지 오는 게 6가지면 이 이후부터는 일직선이니까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겠죠. 답이 6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야 하는 경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웅덩이가 생긴 거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여서. 자, 이것도 내가 가야 하는 것만 딱 이렇게 내가 가야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 그지? 자, 이걸 또 뗄게요, 이렇게. 자, 내가 출발을 여기에서 해가지고 여기 B까지 갈 거야. 이거는 아까 했던 대로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지금 거슬리는 블록이 얘야. 이 블록이 거슬려. 이 블록만 커가지고 얘 때문에 규칙성이 깨졌어. 그지? 그럼 여기 블록에서 내가 아까 어디를 찍으라고 했냐면 여기 말고 A가 갈 수 있는 그러면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간다면 여기를 지날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를 지날 거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A에서 여기를 P라고 했을 때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지나가는 경로는 이렇게 돼요. 그치? 이 주황색 부분이 될 거고 이거 여기 지우고 다시 그릴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알아보기는 이게 더 쉬울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또 어딜 찍으라 그랬냐면 여길 찍으라 그랬어. 근데 여길 찍으면 문제가 뭐냐면 A부터 여기까지 가잖아.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이만큼이야. 내가 노란색이랑 주황색만 구하면 될까? 네. 아닌가요? 그럼 답이야? 모자란 거 없어? 여기를 아직 안 지났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가 빠진 채로 여기 P를 지나는 거, Q를 지나는 거 했을 때 여기 지나는 게 빠져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지금 안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를 지나는 걸 포함하기 위해서 R이라는 아이를 새로 만들어줘요. 그럼 내가 R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돼. 자, 색칠 안 된 길 있어? 아니요. 없지. 다 칠해졌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내가 이 P를 지나는 거, Q를 지나는 거, R을 지나는 거 세 가지를 구해서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럼 R을 지나는 거는 이거 기억자니까 한 개밖에 없고, Q를 지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 3, 4 곱하기 2, 3 4 곱하기 3이니까 여기는 총 12개가 나올 거야. 경우의 수가. 그럼 P를 지나가는 거는 2, 3, 4 인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일직선으로 가면 되니까 얘는 총 4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가지, 12가지, 4가지를 모두 더해서 다음은 17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어려워. 맞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순열까지 할 거여서 여기까지 할 겁니다. 상부 안에 똥머리 해야 되는 거야? 프린트요.